이걸 해놔놓고 인사해야 되겠네. 음. 네, 잘 쉬었습니까? 예. 오전에 우리 사례 공부를 했고요. 처음에 사례가 오늘 선거 문제였죠. 그리고 선거 문제의 핵심은 어, 의뢰인과 상대 후보에 대한 사주가 있으면 좋겠다. 사주를 면밀히 분석하면 특히 대운 분석, 세운 분석, 그 사람의 용신과 관련된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서로의 유리점과 분리점이 나오고, 가급적이면 유리한 국면에서 그렇게 선거에 나아간다든지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그랬어요. 이번 시간에는 신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153페이지죠. 153페이지. 오늘 공부는 효신살부터 하겠습니다. 효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지에 편인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편인 말고 정인도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효신이라 해서 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인도 함께 효신살로 간주를 합니다. 그 올빼미가 원래가 그 엄마가, 즉 편인이 엄마인데 엄마성이 자식을 이렇게 그걸 하는 그런 상태다. 엄마 쪽이 자식을 그거 하는 상태다. 거꾸로 얘기하면 식상이 자식인데 식상은 뭐를 생해주냐면 항상 재성을 생해줍니다. 그게 재성을 생해줘서 결국 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모조, 즉 어머니 세를 갖다가 올빼미가 잡아먹는다. 그래서 효신살로 한다. 다시 말합니다. 자, 식상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재성을 도와가지고 재성이 뭐를 공개하면 엄마를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 되니까 엄마가 힘이 들죠. 근데 효신살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한 운을 타고 났으면서도 엄마를 굉장히 항상 뭐 합니까? 걱정한다. 그게 서로가, 또 엄마는 자식을 또 그걸 해. 그 관계가 묘하지요. 엄마는 자식을 그걸 하고 자식은 재성을 통해서 엄마를 또 그걸 하고. 재성은 아버지죠. 아버지 쪽에 대해서 엄마를 그걸 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서로의 참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많으면 어떻게 될까? 자식이 유산되거나 자식을 놓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자 사주에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식상을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효신은 인성과 식상과 재성과의 관계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 갑자, 을해, 병인, 정묘, 모, 기사, 경진, 경술, 신미, 신축, 임신, 계유, 이렇게 12가지 일주를 타고난 삶은 효신살이에요. 다 보면은 정인 아니면 편인이죠. 네. 그래서 일찍 이런 경우 일찍 생모와 이렇게 되게 보면 이런 분들이 특히 어디 일주가 이랬을 때 대개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머니 아프거나 어머니가 좀 말하자면 걱정을 많이 이제 자식들한테 끼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것처럼 엄마는 자식을 극하고 자식은 또 얼마를 역으로 또 그걸 하는 관계가 가지는 것이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자, 인수가 사주에 많은데 또 인수운이 오면 분갈하거나 동물시하는 운이 운으로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인수가 많단 말은 우리가 보통 보면 신강한 사주예요. 그 신강한 사주인데 또 인수운이 운에서 인수운이 오게 되면 만약에 흉신이 왔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런 때는 인수로 인한 여러 가지의
재화, 재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 문제를 볼 때에는 집이 인수운에 신강하고 인수운에 있는 사람이 인수운에 집을 사게 되면 하자 있는 집을 사기 쉽다. 하자 있는 집을 사기 쉽고 그 다음에 꼭 문서 사기를 당하기 쉽다. 잘못된 것을 가져가 문서 사기를 당하기 쉽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내가 사주에 인수가 많은데 인수가 왔다면은 여자의 경우에는 관이 굉장히 무력해져요. 인성이 있는데 인성이 오게 되면 관살이 관이 인성을 생겨주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인성이 관살의 힘을 다 뽑아버리니까 남편이 무력해진다. 남편이 무력해져서 그로 인해서 남편과 헤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이런 어려운 건 다 빼버리고 효신에 원진살이 있으면은 만약에 효신이 있죠. 효신이 자 봐요. 내가 임신인데 임신일주인데 묘가 옆에 왔다. 사주에 있다 합시다. 그럼 필히 그거는 엄마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경우. 알겠죠? 그게 인성을 옆에서 원진이 생기거나 기문관사 생기버리면 그런 게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효신살리가 엄마 이렇게 이런 보다는 상담을 왔는데 중간에 그 여기 있는 인성을 극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원진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럼 한쪽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양부 양모를 해서 만나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있어도 좀 아버지가 무능하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효신살에 원진살이 있으면 적중하는데 양가봉사한다. 두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지방을 2개 쓴다. 두 어머니 제사를 모신다. 어머니가 하나가 아니죠. 그렇게 인수끼리 합의되면 어떻게 돼? 인수가 예를 들어서 임신인데 중간에 이제 합의돼 버렸어요. 합의되면은 엄마가 둘이라도 서로 잘 맞고 만약에 인수가 형충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수라도 합의되면 좋겠죠. 자가 있어가지고 임신이 어떤 자가 옆에 있어가 신자 합을 하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 유가 옆에 있어가지고 신유 금골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합의 있으면 그 묘 옆에 원진을 해소할 만큼 좋다. 그럴 수도 있다. 자, 뭐든지 있잖아요. 사주에 볼 때 한쪽에서는 충하는데 한쪽 합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임자가 있는데 월지에는 오가 있어. 그럼 자고 충하잖아. 아이 큰일 났다 이러는데 시에 신이 있어. 그 신자 합이 되잖아. 그러면 좌우충하는 것보다 신자 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은 벗어난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합이 하나 있으면 합하느라고 충하는 걸 잊는다. 합을 더 좋아하니까. 자, 경진일과 경술일에 태어난 아이는 괴강살이를 그래요. 그래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경진과 경술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경진일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 사주가 무자, 그 다음에 갑자, 경진, 마지막에 정해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맞춰보면 이런 경진이 태어났잖아요. 개항일이죠. 근데 그분은 여자라. 그 여자인데 이런 케이스에 자기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누구지 몰라. 무슨 말이겠죠?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알기는 알지만 아버지를 알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여자가 있는 사람, 자, 부인이 있는 사람이 경진일 쪽 여자, 보고 자기 엄마를 이렇게 그 해가지고 난 아이가 경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 엄마가 말하자면, 남편이 있는 누구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애 낳았단 말이야. 그 성을 자기 아버지로 할 수 없어. 왜? 그런 케이스를 뭐라 그래요? 일단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낳은 거 있잖아. 아, 그래서 그런 경우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올 수 없잖아요. 혼외자, 오케이. 혼외자, 딱 맞는 말이네. 혼외자.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거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개강살에 해당되므로 더 힘든 삶. 그래서 어릴 때 그분이 엄청 고생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말도 많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살면 나중에 중간에 이제 이분이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좋은 분을 만났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게 뭐 지금도 잘 사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야, 그게 맞다. 이렇게.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항상 평상시에 항상 어머니를 걱정했겠죠. 어느 날 어머니 걱정했어요. 아버지 사랑은 못 받고 아버지 엄마 보라대가 별거 했는데 그럼 별거가 아니지. 원래 못 살지 모르겠는데 이분요 여명이에요. 여명이에요. 이로 인해 아버지보다는 주로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 돌려서 서로의 상처를 준다. 효신살 알겠죠? 효신살은 자식이 어머니를 미워하고 엄마는 자식을 또 극하는 그런 구조라서 처음부터 엄마가 자식을 돌보지를 못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 뭐 그 정도에 넘어갑시다. 뭐 효신살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볼건 없고. 자, 금신이랑 있는데 금신길이 뭐냐면은 자, 을축, 기사, 개유 이라면 전부 다 밑에가 사유축이죠.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이 금국을 형성한 것을 금신이라고 그래요. 지지가 또 사유축 금국을 이룰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주가 유가 있으면 진이 오면 유리합금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주에 금이 강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살성이 강하다고 그래. 살성. 그래서 쑥살지기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막 그냥 극하는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사주에 금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금이 많은 경우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두 가지를 하는데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 하는 사람들은 경찰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서 일을 하면 자기의 그걸 업장 소멸 돼. 자, 그 물상대치되죠. 자, 그러니까 경찰, 검찰, 뭐 그다음에 군인, 뭐 등등 이 권력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칼 차는 데 가면은 권력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의사가 많이 돼요. 의사가 많이 된다. 뭐 양의사, 한의사, 심지어는 약사까지. 또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하여튼 그것도 아니면은 안마사, 마사지 해주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금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만약 이럴 때 신약한 경우에는 금이 있을 때에 만약에 살인 그 인성이 있으면 좋아요. 살이 상생하게 되면 굉장하게 초지일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을축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토생금 을이 있으면은 목국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 인성이 수, 토는 화, 개도
개수는 금이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겠고, 머리가 매우 영민하다. 그리고 사주에 화가 왕성하면 좋은데 월지에 있으면 부귀하다. 화를 금이 많은 사람이 화를 월지에 만나면은 관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관을 만나면은 관직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재성이 와서 재성이 받쳐주게 되면 돈도 벌고, 그래서 부귀하다 이렇게 월간 시간에 화가 있으면 좋다. 뭐가 많을 때 금신이 있고 금국이 강할 때, 금신이랑 금이 강한 걸 말합니다. 자, 이제 귀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기한테 금신이라는 게 귀인 역할을 하는 거죠. 금신이. 금신이 귀인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사주에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나한테 작용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축 같은 경우에 얼축 가는데 금이 내한테 귀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자 예를 들어서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기사 같은 게 금이 내한테 도움 되려고 하면 내가 신강하면 돼. 신강할 때 유가 오게 되면 엄청난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건 부귀할 때 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가 왔을 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가 됐을 때는 참으로 좋은 금신이 돼가지고 좋은 거예요. 그게. 자, 곡각살. 자, 곡각살 이거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 활용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자, 곡각살은 기 157페이지에 사축 이 네 가지 명식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곡각살이라는데 이거 엄청 적용이 잘 돼요. 곡각살이 있는 분들이 정말로 팔다리 아프고 뼈가 굽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병도 아니에요. 허리병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을 때 아픈 데가 만약에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으면 신병으로서 뭐 그냥 병원에 가면 아무 그게 없는데 자기는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가 그다음에 뭐 뒤에 팔이 아프다가 뭐 온전히 돌아가면서 아픈 병, 그 신병이라 그래요. 곡각살이란 글자의 뜻 그대로 뼈가 부러지고 굽는 것을 말한다. 이 살성이 비추면 팔과 다리에 장애가 생기거나 일찍이 병약한 몸으로 자랄 수 있으며 심하면 부모스라에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흉살이다. 그래서 이 곡각살은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한번 몸이 건강하더라도 일생 한 번 이상 큰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이니 성인으로 성장 후에 교통사고나 낙상을 당하여 팔과 다리가 다치게 되는 위험이 있으니 이 흉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신을 돌보는데 요즘에 다른 사고보다 몇 배 더 뭘 해야 되겠어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조심을 해야 되겠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다닐 때에 보통 사람도 다니면 넘어지고 막 다치잖아요. 곡각살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욱 조심해야 된다. 곡각살이 흉살이 미치는 사주는 크게 두 가지인데 몸의 금기가 매우 부족한 사주에서 금기가 없어. 사주에 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흉살의 기운이 거듭 강해지는 해운을 만났을 때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금기가 없단 말은 을사, 뭐가 있나? 을사는 금기 좀 있나? 어쨌든 을사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을목이 갱약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뭐 사가 오를 만나던 사가 오를 만나도 화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때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화기운 강해지면 목이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 타버리잖아. 그럴 때 기운 강해질 때 그런 해를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기토와 축토가 심하게 팔을 당할 때
기토와 축토가 파한될 때 목이 왔을 때 파가 많이 당하죠. 목의 성분이 오면 기토나 축토가 목극토 당한단 말이야. 파를 당하는 사주 원국에서 다시 또 목이 왔다. 예를 들어서 내 사주가 을미야, 을미 사주인데 이 미토가 계속해서 사주에 축도 있었더란 말이야. 그 축미축 하는데 또 뭐가 왔어요? 진이 와가지고, 진이 날라와가지고 축진 파살 이렇게 해서 토가 너무 강해지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걸 막을 도리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얼축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축이나 을미 이런 사람들은 토가 많아지는데 토가 또 오게 되면 너무 힘든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것도 을목은 그 곡각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아프겠죠. 구성을 본다면 주중에 을목, 희토, 사화, 축토. 그래서 을목, 희토, 사화, 축토의 기운이 한 자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을기, 축, 사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여 항상 이를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이 기운이 있었다 해도 천간이 이를 막아주는 사주가 있으면 괜찮아요. 예. 곡각사를 막아주는 게 있으면 괜찮겠죠.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현친살도 이제 왕왕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자영살이라 그러는데 갑, 신, 묘, 오, 신인데 이 5글자를 현침이라 그러는데 사주에 현침이 있으면 마치 침을 콱콱 놓는 거니까 격이 좋으면은 군인 의사, 침수사까지 되는데 격이 좀 낮으면은 미싱하는 사람, 바느질하는 사람, 양복점 하는 사람, 의류업, 이용실, 미용실 등도 이 현침과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흉환작용으로 몸을 잘 다치고 심하면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고 교통사고도 당한다. 이살이 형사를 당하고 칠살의 파극을 받으면 멀리 귀환한다. 어쨌든 현침이 겹치면 그 작용력이 무척 강하다. 대개 보면은 현침살이 바로 주중에 있는 경우 갑신, 갑오, 신묘, 심이 있거든요. 요 살성들은 갑신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가 있으면 금이 더 많이 받아주면 목이 위험하죠. 이때 원군이 수예요. 수가 되고 수가 없으면 화라도 지지화가 와가지고 금을 놓기도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원군은 신금 옆에 수가 있으면 좋겠죠. 신자진 해갖고. 갑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화가 너무 많으면 안 좋은데 갑오도 현침인데 그래서 갑오 일주의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콕콕 찌르기도 하면서 이 갑오 상관이잖아요. 상관인데 갑오 상관은 말하는 방법이 어떻게 말합니까? 엄청나게 오는 정화 기질 있잖아요. 정화가 오중에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는 원래 그 속성이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치에 쪼목쪼목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 사람을 당할 재주가 없어. 그러면서도 그 사람 말이 어떻게 하냐? 촌철살인으로 콱콱 찔러버린다. 그 한번 당하면 엄청 크게 당하겠죠. 엄청나게 당할 수 있다. 신묘일주는 그 신금이 묘목에 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신묘일주는 보면 말이 어떤 편제 말이 보면 말을 생략을 잘해요. 끝이 이거 해, 안 해, 이렇게 뒤에 설명이 부족하다. 그냥 아까 찔러버립니다. 신미일주도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신미일주도 보기보다는 굉장하게 원래 부드럽거든요. 신미일주가 미토가 이제 양이 있어나서 부드러운데도 부드러움 속에서도 이 한자 있잖아요. 이 내지르는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신비가. 어쨌든
예, 그 기운이 크게 힘을 받아 살성을 작용해줘. 주중에 이것이 여러 개 거치면 다겠죠. 함께 현심살이 어떤 경우 5개씩 뭉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현심살이 일주기 뜬다면 행함이 강하여 그리고 또는 성격이 날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살성이라고 합니다. 이 살성이 강하게 있던 사람은 사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때때로 외골수가 돼. 외골수. 혼자서 외골수가 되었어요. 외골수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고 그래서 뭘 하다가 이렇게 많이 뛰어넘었나? 내가 엄청나게 뛰어버렸네. 아닌가? 우리 배꼽살 다 지났잖아요. 공망살도 했고, 어, 3조도 했고, 내가 했네. 이제 넘어왔네. 어쩌다가 하나 탁 뛰어넘어버렸어요. 지금 158페이지요? 나체도 안 나타났네. 자, 그래서 현침살이 있으면은 마치 이 현자가 매달렸다. 매달현. 침은 바늘침이에요. 매달려 있는 침이에요. 그래서 바늘침, 붓펜, 주사바늘, 칼, 수출갈 등을 의미하고 사주에 있는 간지 모양이 끝이 뾰족한 바늘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자영살이라고도 한다. 좋아요. 자, 밑에 보면 도화살이죠. 도화살. 도화살 봐요. 자, 갑자 1, 경호 1, 정묘일, 개유 1을 나체도화라고 합니다. 여자가 나체도화이면 남편이 바람둥이다. 여자가 바람둥이가 아니고 남편이 바람둥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갑자. 여자가 갑자다. 그러면 자기가 바람둥이가 아니고 남편이 바람둥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자존심이 강해. 재물이 없고 이혼 제가할 수도 있으나 만약에 자가 합의되는 경우에 자가 축과 합의, 자축 합의된다든지 옆에 자진이와가 신자 합을 한다든지 자축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좋게도 전개될 수 있다. 도화를 나쁘게만 볼 수 없습니다. 자, 인기살이라고 합니다. 도화를 갖다가 항상 도화살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기살로 바꿔서 얘기해요. 도화살 하지 말고 인기살입니다. 자, 나체도화는 어떤 말이냐면 정관합 지지형이 병자 플러스 심화잖아요. 그럼 병신 합수 자묘형 됐잖아요. 위에는 병신이 합수고 밑에는 자묘형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나체도화라고 얘기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글자 하나 남아갖고 일주 갑자 경호 정묘 개유도 나체도화라고 부르는데 글자가 병자 일주에 신묘 지지 합쳐져 가지고 천에는 합하고 밑에는 형을 이룰 때도 나체도화라고 합니다. 자, 도화는 인기살이 그랬고 장래도와 장애도화가 나누는데 장래도화는 도화살이 연지나 월지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장래도화는 집에서 굉장히 뭐가 있어요?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걸 말하죠. 장애도화는 밖에 나가면 인기가 있어요. 집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일지 시지에 있는 도화살. 또 곤낭 도화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곤자가 흐를 곤자입니다. 물결 낭자. 물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다니는 사람 말하죠. 특히 상간이 도화가 되면 그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갑자가 기묘를 만났어요. 자, 갑자가 기묘를 만나면 어쨌든 갑자하고 갑기합도의 자매형이죠. 요래 만나거나 병인이 신사를 만나면 병신합수의 인사형이에요. 위에는 합, 밑에는 형. 을묘가 경지를 만나면 합, 위에는 정관은 합, 밑에는 형. 그래서 정관은 합되고 지지가 형 되는 것을 특히 아까 말한 나체도화라기도 하고 골랑 도화살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들이. 도화는 인기살이라고 그랬고요. 도화는 연지 또는
다 돼가네요. 예, 일지를 기준으로 삼합의 생지 다음 지지가 있다. 간단하게 사주에 방지가 있으면 도화라고 봅니다. 도화는 복숭아꽃으로 예쁜 분홍색을 띠고 있다. 사주에 도화가 있으면 남녀 모두 이거는 좀 옛날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색을 즐기며 좋아한다 이런 뜻이지 다 완전히 그런 건 아니다. 자, 이제 이 도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옛날에는 양만 시대는 여자 정숙을 강조했지만 요즘 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인기살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단 홍염살 있잖아요. 10 보면 홍염살에 대해서는 뭡니다. 가보. 네? 지금 161페이지. 네. 홍염살까지만 하겠어요. 홍염살은 가보, 병인, 정미, 무진, 경술, 임신, 임자, 일주로 말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홍염살이라 그러는데 도화살하고 작용은 비슷한데 어쨌든 여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요즘 같으면 어떤 유흥가라든지 이런데 이제 갈 수 있는 옛날부터 그런 이해해서 하는데 홍염살로 유명인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인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 만일에 대한 뭘 받아요? 살을 받아 요소 같으면 엄청난 인기를 받아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은 도화사가 차이점. 도화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날라와. 누가 막 날라와서 나를 갖다가 막 유화 이러는 게 도화살이고, 도화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중간 나를 막 건드리는 건데, 홍련살은 내가 좀 꾸며. 내가 좀 아까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죠? 주체적으로 하느냐, 그냥 완전 나는 수동적으로 하느냐 차이입니다. 도화살은 그냥 수동적입니다. 근데 홍염살은 주체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어요.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예술가적인 요즘 뭐 예술가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 디자이너.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했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신살 뭐 쭉 들어간 이런 것들은 내용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요걸 다 지나면은 안에 있는 박스의 내용들은 읽어보면 되고, 자, 그러면 12운성과 사도심리 있잖아요. 요거는 방학 중에 스님이 12운성에 관련돼서 조금 올려줘 드릴게요. 끝까지 내가 다 올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올리고, 신사는 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저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시더라고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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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자, 법경 스님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네, 근무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